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에서 수치 위주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애니메이션적으로, 모션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HP가 깎이거나 뭐 죽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관련 수치들을 좀 만들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얘도 그렇고 플레이어도 그렇고 몬스터도 그렇고 어쨌든 둘 다 캐릭터예요. 모든 캐릭터는 뭐 HP라던가 뭐 또 공격력이라던가 방어력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수치가 있죠. 공통된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뭐 플레이어만의 특화된 수치 같은 게 있겠죠. 뭐 경험치라던가 뭐 레벨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죽었을 때 경험치를 얼마 준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통된 파라미터가 있고 각기 특화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된 파라미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각각 이것들을 상속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죠. 캐릭터 파람스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와 몬스터 파라미터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공통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일단은 멤버 변수들을 좀 넣어 볼 건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좀 값을 주거나 받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게터 세터를 C샵은 자바랑 다르게 게터 세터를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샵 문법이니까 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글 같은데 유니티 get set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 C샵 내용이 나올 테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은 가겠습니다. get set 최대 HP, 귀찮으니까 이제 좀 복사해서 쓸게요. 현재 HP, 최소 공격력, 최대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지데드라는 불타입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함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추얼 함수, 가상함수죠. 가상함수도 역시 뭐 구글 같은데 유니티 가상함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상함수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주겠다는 거죠. 자식 클래스한테. 일단 비워놓고요. 실제 구현은 자식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호출해줘야 되잖아요. 네, 필요 없고, 프로텍티드 이것도 자식이 좀 보강해서 더 오버라이딩 해라 라는 뜻으로 할 거고요. 이 함수는요, 업데이트 앱부터 리시브 어택, 말 그대로 공격을 받은 후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에 처리할 내용을 이 함수 안에 적어주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캐릭터의 HP만 나오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을 받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자, 빌드 하시고요.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제 몬스터 파라미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몬스터 파라미터 클래스를,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에러가 났네요. 다시 빌드하고, 자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스크립트를 이번에는 몬스터 파람스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것들은요, 일단 이름이 있고요, 몬스터에. 그리고 얘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경험치가 있고요. 개셋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죽었을 때 나오는 돈, 리워드 머니를 설정을 해 놓고요. 자, 뭐 스타트랑 업데이트가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상속받아야 되죠.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만든 캐릭터 파람스를 상속받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 해볼까요? 오버라이드 보이드 이닛 파람스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거 실행할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부모 클래스의 이닛 파람스를 실행하겠다는 문장인데 비어있으니까 굳이 뭐 입력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쫙 몬스터고 레벨은 1이고 맥스 HP는 50이고 얘는 커렌트 HP는 당연히 맥스 HP랑 같아야겠죠. 그리고 최소 공격력은 2, 최대 공격력은 5로 잡고요. 방어력은 1로 잡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죽지는 않겠죠. 이제 데드 값을 false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된 것들을 설정해 주셔서 경험치, 죽었을 때 먹는 돈은 랜덤 함수를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10부터 30 사이의 값을 10부터 30 사이 10 이상 30 이하의 값을 랜덤하게 리워드 머니로 책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업데이트 앱부터 오버라이드 해야겠죠. 상속받은 거 프로텍티드 오버라이드 보이드. 자, 딱 이름이 자동 완성됩니다. 자, 얘를 일단 뭐 나는 그냥 부모에 있는 것만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다 이따가 몇 가지 추가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플레이어 파람스를 한번 해보죠. 빌드 하시고요.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파람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파람스인데요. 뭐 아까 몬스터 파람스랑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일단은 갖다 쓸게요. 귀찮으니까 몇 가지만 고쳐보겠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머니, 현재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머니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경험치, 그리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경험치도 따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경험치. 자, 여기다 이제 이름이 유니티 짱이에요. 유니티 짱 1, 100. 제일 중요한 거 또 부모 클래스를 상속 받아야겠죠. 그럼 빨간 줄이 다 없어지죠. 맥스 HP 뭐 최소 공격력 5, 최대 공격력 8, 디펜스는 여전히 1, 이지드 8 쓰고요. 커렌트 HP는 0, 머니도 0. 자,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경험치는 각 레벨마다 100씩 곱하는 걸로 일단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 내용을 좀 해보죠. 일단 캐릭터 파람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릭터 파람수로 가셔가지고 자, 캐릭터 파람스에 메서드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격력을 랜덤 값으로 구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랜덤.range 최소 공격력에서 최대 공격력 플러스 1을 해야 최대 공격력만큼 되겠죠. 그 값을 리턴해서 get random attack 함수가 호출되면은 최소에서 최대 공격력 중에 하나의 공격력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공격력이 계속 일정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받으면 이제 HP가 깎여야 되잖아요. 예, 그 작업을 여기서 좀 수행해 보겠습니다. int 공격을 받았는데 요만큼 받은 거예요. 매기 변수로 전달받은 요만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current HP를 이 파워만큼 넘겨받은 값만큼 바꾸겠습니다. 데미지 계산 공식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만들었던 업데이트 애프터 리시빙 어택, 그러니까 전투 한 턴이 끝난 뒤에 후 처리를 이 함수에서 해주기로 했죠. 그것을 수동으로 호출해 주겠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 방금 만든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붙여줘야겠죠. 플레이어 오브젝트한테는 플레이어 파람스를 붙여주시고요. 몬스터 오브젝트에게는 몬스터 파람스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플레이어 입장에서 데미지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요. 플레이어에서의 공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FSM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수치에서 플레이어의 수치를 이용을 해서 적을 공격해야겠죠. 예, 적을 공격을 해야겠죠.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받아와서 적의 플레이어 파라미터의 공격력을 받아와서 적 파라미터 클래스를 적 파라미터 객체에 있는 HP를 깎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클래스를 다 가져와야겠습니다. 플레이어 FSM입니다. 플레이어 파람스 내거, 그리고 몬스터 파람스 현재 선택된 에너미의 파람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요. 이거를 이제 초기화 해야겠죠. 마이 파람스는 get component 플레이어 파람스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수동으로 일단 호출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해야겠죠. 초기화를. 자, 그리고 이제 어택 에너미로 좀 가보겠습니다. 적을 공격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죠. 어택 에너미. 자, 적을 클릭했을 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내가 이제 뭐 적을 클릭했어. 그럼 이게 호출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클릭한 애에 대한 정보가 여기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클릭한 오브젝트 에너미죠.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어떤 거? 몬스터 파람스. 즉 클릭한 거미의 거미 오브젝트에 몬스터 파람스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전달하고요. 그래야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에너미 파람스의 이지데드가 false다. 즉 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안 죽었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싹 긁어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원래 하던 작업이죠. 안 죽었으면.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current enemy 파람스를 널로
바꾸겠습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요 값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것도 클릭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택 칼큘레이터로 가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어택 칼큘레이터에서 자, 어택 파워라고 찍고 이거를 플레이어 파람스 플레이어한테 가서 거기 있는 랜덤 어택을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최소 공격력, 최대 공격 중에 하나의 값을 랜덤하게 받아오고 그 값을 이제 전달해야겠죠. set enemy attack 아까 만든 함수죠.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HP가 깎일 겁니다. 자, 빌드하고 한번 실행해보죠. 자, 콘솔 창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콘솔 창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전진해서 발사. 자, 몬스터 HP가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벤트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다 아시죠? 뭐 클릭이라던가 드래그라던가 뭐 흔드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이벤트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은 그 이벤트를 말 그대로 리슨, 듣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의 이벤트와 그 이벤트와 연관 있는 무언가를 해주는 작업들을 이벤트 리스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에서. 자, 유니티에서 제공한 이벤트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터치, 버튼, 회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요. 일단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이벤트를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몬스터가 죽는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 리스너죠. 리스너를 등록을 하고, 이 이벤트를 이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는 얘야,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중에 몬스터가 진짜로 죽으면 인보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그 리스너를 이제 자동 실행되게끔 한번 인보크를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등록해놨던 리스너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죠. 몬스터 사망 시에 이벤트 처리입니다. 자, 몬스터 FSM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상태를 촬영. 몬스터에도 역시 당연히 적과, 몬스터 입장에서는 적이 플레이어죠.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게. 여기서는 마이 파람스가 몬스터죠. 그리고 플레이어 파람스, 플레이어 파람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로 가서 밑에다가 해볼까요? 마이 파람스는 컴포넌트 현재 몬스터 파람스로 가져오고요. 플레이어 파람스는 플레이어의 get 플레이어, 여기서 플레이어는 미리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현재 전투 중 얘가 이제 설정을 하죠. 거리에 따라서 딱 포착이 되면은 여기 플레이어를 가져오죠. 자, 어쨌든 플레이어의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거기 있는 것 중에 플레이어 파람스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하고 리스너를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리스너를 뭐 아래쪽에다 할까요? void call dead event라고 해서 몬스터가 죽으면은 얘를 호출을 해볼 텐데요. 자,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은 뭐 체인지 스테이트겠죠. 상태를 바꿔주고 애니메이션도 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발동되면 이제 얘가 리스너예요.
얘는 이벤트를 들을 리스너입니다. 콜데드 이벤트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캐릭터 파람스로 가서 몬스터도 그렇고 플레이어도 그렇고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벤트는 여기서 쓸 건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유니티 이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벤트를 등록할 건데요. 에디터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모두에게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시스템, 자, 직렬화를 해제시켜 주고요. 퍼블릭 유니티 이벤트 데드 이벤트에서 유니티 이벤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생성을 했고, 이 이벤트가 이제 언제 발동이 되냐면은 HP가 0 이하가 됐을 때 발동되면 되잖아요. HP 0 이하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니까. 자, 뭐 이건 플레이어든 몬스터든 공통된 얘기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여기로 가서, 자, 전투 한 턴이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야, 만약에 전투가 끝났는데 현재 HP가 0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일단은 0으로 세팅해주고 이즈 데드 트루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었던 데드 이벤트를 발동시킵니다. 자, 데드 이벤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리스너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이벤트가 발동이 되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직 이벤트 리스너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만들었지만은 어딨냐? 등록은 안 했어요. 얘를 이제 등록해야겠죠. 자, 몬스터 FSM의 스타트로 다시 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이파람스의 데드 이벤트는, 데드 이벤트의 리스너로 등록하는 거는 바로 요 콜 데드 이벤트다. 자, 등록까지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 실행해보죠. 자, 적을 공격합니다. HP가 깎이죠. 자, 죽는데요. 죽어도 계속 공격합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플레이어 FSM 스크립트로 가서 몬스터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자, 몬스터가 죽으면 플레이어 FSM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레이어 FSM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상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FSM으로 가서 함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외부에서 호출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만들겠습니다. 말 그대로 current enemy dead, 현재 적이 죽었을 때의 상태를 바꿔줘야겠죠. 대기 상태 any idle, 대기 상태로 바꿔주고 현재 세팅한 적은 널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누군가 호출해줘야 되죠. 얘를 누가 호출하냐면 죽었을 때잖아요. 죽었을 때는 여기서 처리하고 있죠. 몬스터 FSM의 데드, 콜데드, 여기 콜데드 이벤트. 자, 그래서 플레이어의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거기 있는 함수들 중에 샌드 메시지를 보내서 요런 이름을 가진 함수를 호출해라.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샌드 메시지 current enemy dead라는 이름의 얘를 호출해라.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공격하고요.
자, 저기 죽었으면 상태가 바뀌어 있죠. 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 거미 쪽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은 몬스터의 요 콜라이더 있죠, 콜라이더. 이 콜라이더 충돌체가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에 마우스 발사되는 레이가 이 충돌체에 막혀가지고 이 털에 지면에 닿지 않아서 이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꺼줘야겠죠. 자, 한번 꺼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을 때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데드 스테이트로 가서 몬스터 FSM의 데드 스테이트로 가서, 데드 스테이트는 참고로 죽은 상태가 되면 계속 호출되는 함수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get component 박스 콜라이더 컴포넌트로 가서 그 기능을 끄겠습니다. 자, 빌드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적들이 아니 적이 죽어도 그쪽 위치로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현재 플레이어만 몬스터한테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몬스터가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주는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FSM으로 가서 플레이어 FSM과 동일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ublic void attack calculate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할 일은 플레이어 파람스에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my 파람스에서 get random, 여기서 받아온 공격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호출이 돼야겠죠. 몬스터가 플레이어한테 공격을 할 때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언제 정확하게 할 거냐면은, 자, 윈도우 한번 띄워보죠. 애니메이션. 자, 언제 할 거냐면요, 몬스터가 어딨어? 여기 있죠. 몬스터가 플레이어한테 공격을 할 때, 자, 따지면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뒤를 보고 있는데, 공격을 하려고 팔을 쫙 뻗었을 때 한 8프레임 정도 되겠는데요. 이때 요 어택 컬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오브젝트의 자식 오브젝트 스파이더마이 올드원에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얘는 어디다 붙여놓을까요?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어딨냐, 스크립트로 가서 any event control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얘가 하는 일은 단순한데요. 다 필요 없고 public void send attack enemy라고 하나 만들어서 뭘 할 거냐면
트랜스폼 부모한테 가서 거기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 샌드 메시지 뭘 어택 칼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절차를 복잡하게 하냐면요, 얘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 이 몬스터에 스파이더 마이 올드한테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애니메이션 특정 프레임이 됐을 때 그 특정 스크립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스크립트가 여기 원본 모델 스파이더 마이 올드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애니메이션이 발동됐을 때, 특정 프레임이 됐을 때 어떤 스크립트에 있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려면요, 그 스크립트가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어택 칼큘레이터를 호출하는 겁니다. 몬스터 FSM에 있는 몬스터 FSM 이거죠. 데미지 주는 거 플레이어한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호출해야겠죠. 애니메이션 할 때 얘죠. 얘 호출해야겠죠. 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이벤트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 선택해서, 자, 뭐 어택원을 쓸 건데요. 리드 올림이다.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원본 모델 어딨냐, 판타지 스파이더에 일로 가서 어택원을 복붙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어택원이죠. 이름을 어택원 뉴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어 마이올드에 가서 어택원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거 대신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한 얘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대체하고 이걸 딱 보니까 어택원은 사라지고 어택원 뉴가 리드 온리가 없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어와서요. 자, 8프레임 어택원 뉴죠. 쭉 가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왔을 때에 이벤트를 걸어주고 어떤 함수로 호출할 거냐, send 어택 에너미로 호출할 거다. 자, 같은 오브젝트 스파이더 마이 올드원에 다 스크립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녹화 종료 해서 녹화를 딱 끝내고요. 하나 더 있죠. 몬스터애니로 가겠습니다. 몬스터애니로 가서 이름이, 왜냐면 클립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택원이 아니라 어택원 뉴죠. 자, 빌드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도 HP가 깎이고 몬스터도 HP가 서로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